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아파트 가격 어느 정도인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을 이해하면 대구 아파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그게 뭔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찾아보면 코리아 하우징 어포더빌리티 인덱스 KHAI 이런 거 수치 아마 좀 접하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보면 바로 어려워요.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상한 부담, 돈 갚으라는 건 알겠는데 말이 다 어렵죠. 중위소득 가구, 표준 대출, 중간 가격의 주택,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제가 풀어서 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위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대구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한 73% 정도 수준, 여기는 지금 72% 정도 수준으로 나오네요. 제가 대대강 지역도 분석해보고 했지만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대구 사람들은 왜 비싼 전세를 들어갈까? 매매가 대비. 그래서 이것도 아마 다 전체적으로 수치를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이 너무 가팔라서 그럴 수도 있고, 가팔랐던 영향으로 내려온 영향이 있고, 또 추후에는 금리 때문에 또 내려가는 경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요거 KB 월간 그 지수 발표하는데 거기에서 나왔는 건데요. 평균 매매 가격, 이 평균 매매 가격이 얼마 정도죠? 4억 가까이 됩니다. 대구 평균 매매 가격이 4억.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부산, 인천, 대전에 비해서는 낮고 광주나 울산에 비해서는 높은 4억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네요. 이건 또 뭐죠? 중위 아파트 가격? 평균은 뭐고 중위는 뭐야? 자꾸 말이 어려운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쨌든 대구의 수준을 보니까 중위 아파트 가격은 3억 3천만 원 정도 수준, 뭐 3억 3,800 이렇게 나올 건데 대충 3억 3천. 평균은 뭐야? 중위는 뭐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평균이라는 것은 주어진 값 또는 수량 세트의 단순 평균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0원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1,000원을 가지고 있고 나는 10원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평균이 얼마 정도 되죠? 자, 중앙값 보시면 중앙값은 정렬된 값의 목록의 한가운데 있는 거, 가운데 있는 숫자. 그래서 줄을 쭉 세워보면 평균은 아마 돈 많은 사람 있죠. 뭐 상위 몇 퍼센트가 얼마의 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있죠. 평균을 하자면 요쯤이 평균이 됩니다. 한 상위 한 30% 정도 요 부분이 평균이 되고 중앙값, 중위값, 중간값 이렇게 같이 쓰이는데 어쨌든 중앙값은 중위가격 요 정도 됩니다. 대구의 아까 가격이 4억이었죠. 평균이. 중간 위치에 있는 중간값은 한 3억 3천 정도 요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구 제가 맨날 조사하는 거 1일 브리핑에서 조사하는 거 건당 거래 대금 요거는 보시면 2억 9천만 원 정도 나오죠. 10억짜리가 거래되었다. 뭐 1억짜리, 1억짜리, 1억짜리 이렇게 거래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거래대금, 건당 거래대금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대구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대구가 현재 11월달 2021년 11월달 조사되는 걸로 봤을 때 평균 전세 가격이 한 2억 한 7천만 원 정도 요 정도 나오네요. 평균 다음에 그러면 뭐가 나오죠? 네, 중위 전세 가격 나옵니다. 딱 줄을 세워보면 한 2억 4천만 원 정도가 중위 전세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매일 발표하는 1일 브리핑에 나오는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8천. 근래에 높은 가격 아파트들이 더 많이 거래되면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표되는 지표 그리고 현실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 좀 차이가 있죠.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알아야 적정한 아파트 가격을 알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 자, 비교해보니까 서울 얼마 정도 되냐 보니까 요거 2분기까지예요. 2분기. 2021년 2분기까지 발표된 거예요. 이게 한 170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70. 170 도대체 그러면 주택 구입하는데 부담이 얼마나 된다는 말이야 하면은 소득의 50%를 빚을 갚는 데 쓴다는 말입니다. 가계 소득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집 원리금을 갚는데 5천만 원을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평균이라는 거죠. 돈을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빚을 한 개도 안 갚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빚을 내서 원리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억짜리 어떤 사람은 돈을 한 개도 안 갚는 사람 그 갚아야 되는 사람 이 산술적인 평균 중간이 50%라는 의미는 실제로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이 50%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거겠죠. 소득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죠. 그 다음 서울 다음으로 높은 곳이 세종 140%. 거의 넘사벽의 동네가 되어서 이 동네까지는 뭐 비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구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쯤인지 위치를 알기 위해서 광역시만 따로 추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1등입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 왜? 대전보다 집값 싼데 인천보다 집값 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택구입 부담지수 자세히 알려면 소득과도 이게 연계가 되거든요. 소득 대비 좀 많이 부담된다 요 정도. 그럼 대구 과거에 더 부담스러운 시절도 있었죠. 맞죠? 2016년 또 그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73% 아까 서울이 한 170% 됐을 때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빚을 갚는 데 쓴다고 했는데 이 73% 정도 되는 경우는 과연 얼마만큼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걸까요? 자, 다시 한번 수치로 보시죠. 서울 지역 잘 안 보실 텐데 읽어 드릴게요. 172. 그 다음 높은 곳이 세종 140.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 높은 곳이 경기도 93.4. 그 다음 높은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왜? 부산이 집값 더 비싸잖아. 고가 아파트 엄청 많잖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평균적인 모습을 봤을 때 대구가 더 서민들이 좀 더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가 싸 보이나요? 집값이? 키 맞추기 하러 갈까요? 어디랑? 소득으로 봤을 때 키 맞추기 하러 간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될까요? 자, 주택구입 부담지수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 KHAI 뭐 어떻게 줄여서 읽는지는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중위소득가구 아까 보셨죠? 중위소득가구 요거 평균 아니에요. 중위소득이에요. 딱 중간에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모습 표준대출로 요 대출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몇 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은행 금리 그 신규 취급액 기준 나오는 그 금리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가격의 주택 아까 보셨죠? 한 3억 3천 정도 3.3억 정도 되는 주택을 구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금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여기 보시면은 한 3. 요 모습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3.1% 3.01% 그 정도 나오는 수치가 있었는데 요걸 계산할 때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계산할 때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요거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면 거기에서 이렇게 자료를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공식이 나와요. 공식이 대출 상환 가능 소득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데 중간 가구 소득 요거는 수치 찾아보면 어딘가에 나오겠죠. 그럼 이거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다른 공식 여기 있죠. 보이죠? 똑같다. 등호가 보이죠? 요 방법대로 계산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 나누기 DTI 나누기 중간 가구 소득 곱하기 100을 하면 아까 우리가 보셨던 뭐 170이라든지 대구의 72라든지 이런 수치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구입 부담지수 나는 100만원씩 갚아 나간다 한 달에
내 소득은 가구 소득은 400만 원이다. 그렇게 해서 100을 곱해보면 25%, 소득의 25%를 갚을 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100이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소득의 50%를 갚는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0이라는 겁니다. 대구가 아까 72 정도, 서울이 170 정도. 서울 사람들 참 살기 팍팍하다, 그죠? 자, 정확한 계산법에 넣어서 공식에 딱 넣어서 보면은 나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있어. 나 월 수입 400만 원이야. 나 4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빚감대 쓰고 있어. 0.25%. 이렇게 계산하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대구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얼마라고요? 2분기 현재 72.3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021년 2분기 현재 주택 구입 부담 지수 72.3입니다. 그러면 400만 원 버는 가구가 얼마나 원리금을 갚아야 하나요? 이 소득의 18%를 갚는다는 의미. 72만 원을 갚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단순화 시켜보면은 중간 가구 소득, 우리 집 소득, 그리고 원리금 상한액, 이렇게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금리가 상승해서 여기 분자 부분인 원리금 상한액이 높아진다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높아지겠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소득이 증가한다. 이 분모 부분인 중간 가구 소득이 증가를 하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서 분자 부분이 커질 확률이 높을 것인가? 아니면 가구 소득이 늘어나서 분모 부분이 커져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낮아지는 게 빠를 것인가? 요즘의 추세로 본다면 아까 금리표 보시겠지만 금리 오르고 있어요. 가계 소득 그렇게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상위 분위에 있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 평균의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지는 않네요. 자, 요거는 주석에 달려있는 부분인데요. 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막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표에서도 이렇게 나타냈던 것은 KB국민은행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약간 이 차트가 약간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의 부분만 나타냈습니다. 다른 것은 보면은 원리금 상한액은 LTV 47.9%, DTI 25.7%, 만기 20년, 원리금 균등 상한 대출의 월 상한액을 기준으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매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 구입 능력 지수라고도 했고 지금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사용한다. 똑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른 내용은 세종이 새로 추가되었다 이런 내용은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정리해 놓은 게 한 달 전은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부터 이 방송을 한번 해드리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니까 3분기가 발표되었어요. 대구가 전기 대비 2분기 대비 올라서 73.4%. 그에 반해서 전국 평균도 대구랑 비슷한 수준. 서울은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구 집값 부산이랑 키 맞추기 하러 간다고요? 이러다가 난장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빼고 인천도 이제 대구랑 비교하기 힘든 곳으로 변해가네요. 대전, 대구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울산 비교 대상 안 되겠고 경기도도 아예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가격대로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두 번째 시간. 타 지역 대비 대구 집값이 싼 거 아니야? 제가 이 영상을 지금 6번째, 한 6시간째 지금 계속 뺑뺑이 돌면서 하고 있는데 연도가 조금 왔다 갔다 한다든지 수치가 조금 바뀐다든지 좀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이해 차원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지수 21년 2분기 대구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게 서울은 170 170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구는 한 73, 72, 3 그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역대급 수치라는 거죠. 주택을 구입하기에 역대급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수치다. 대구가 싸 보이나요? 주택구입 부담지수 근래에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거 3분기까지 조사됐는데 대구 집값이 2021년 들으면서 좀 조정을 거치면서 타 지역 인천이나 대전 가파르게 집값이 상승한 데 반해서 집값이 좀 덜 올랐어요. 그래서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3위로 내려앉았어요. 싸 보이나요? 근데 이전에 보셨던 표보다 지수가 살짝 더 올라갔어요. 네, 주택구입은 역시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 하려면 중위소득가구 기준, 표준대출, 그 다음 중간가격,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한 개 한 개 다 찾아봐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먼저 중위소득 찾으려고 하니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뭐 해가 수급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고 하면서 2020년 자료 딱 나왔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주택금융연구원에 있는 자료인데요. 이거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산정할 때 아파트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의 시세의 중간 가격을 활용한다. 이게 KB도 있고 한국부동산원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요거는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가계소득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중위가구로 봐야 되냐 뭐로 봐야 되냐 했었는데 여기는 보면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자료와 그 다음 5인 이상 사업체 월급여액 전국 대비 지역별 환산 비율을 활용한다. 일단 이 보시면은 2020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가계소득이 이렇게 나옵니다. 약 한 평균 잡아서 한 53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중위소득 4인 가구 480만원 정도라고 했죠. 이 당장에 다르죠. 이게 지역별로 환산 비율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활용이 되는지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들어가 보니까 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이게 한 3, 4주 전에 자료가 나왔나요? 이 자료 보시면은 전국 가구 소득 중앙값 4,800만원 나누기 12 하면은 이건 한 400만원 됩니다. 근데 대구는 더 낮죠. 대구는 여기 있는데 더 낮습니다. 이게 중앙값이 이게 한 365만원 월 365만원 정도 되는 수치였어요. 전국 평균은 400만원 수준인데 이거 다 해봐야 또 얼마 되지 않죠. 4,200만원? 어떤 거는 360만원, 중위값이 365만원, 어떤 것은 뭐 480만원, 어떤 거는 520만원. 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은행 그 자료를 보시면은 중앙값 대구 기준으로 4,377만원이네요. 부산보다는 높네요. 부산보다는 중앙값이 높아요. 근데 이 평균값은 5,519만원으로 부산이 더 높습니다. 대구보다. 이 말인즉슨 좀 평균이니까요. 다시 여기 써볼게요.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치로 봤을 때 이게 평균이 더 높다는 말씀은 고소득자가 더 많은 돈을 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월소득으로 나타냈습니다. 월소득으로 나타내니까 365만원. 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365만원을 번다는 말이죠. 딱 중간입니다. 중앙값 말 그대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50등 되는 아이 그 수치가 365만원입니다. 평균값은 아마 여기 순위를 매겨보자면 대략 30위쯤 될 거예요. 아마 그럼 30위쯤 되는 사람은 443만원 50이 되는 사람은 365만원. 자, 여기 다시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한 53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전국 평균이 530만원 기준이었죠. 그래서 이 한국은행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은 530만원 하면 차이가 20만원 납니다. 아마 분명히 이 통계를 만든 사람이라면 요 통계를 만들어서 주택구입 부담지수 통계를 만든 사람은 대구의 실질 소득
중위값인 365만원을 활용하지 않고 460만원 정도를 활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소득에 따라서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다시 공식 한번 보시면은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중간 가구 소득, 이게 분모값이 되죠.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이 분자값이 된다. 근데 전제는 LTV 47.9%, 제가 그냥 대충 계산할 거예요. 한 50%라고 잡아보면 3억의 집을 살 때 1.5억의 대출을 낸다. 이 정도로 생각해 두시고, DTI는 25.7% 고정으로, 만기 20년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때 부담을 의미합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여기 제 계산기를 한번 해봤어요. 1억 6천을 빌리면 여기 이자율도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좀 바뀌긴 했는데 요거 9월 기준 금리인데 3.01% 해서 해보면 원리금이 20년 원리금 균등으로 하면은 약 한 88만 8천원, 약 90만원 정도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여기 천천히 읽어볼게요. 2분기 기준으로 대구의 중간 가격 아파트가 3.3억 정도 됩니다. 3.3억짜리 집을 살 때 금리 3.01%, 20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1.6억을 대출한다. 이때 월 상환액은 약 90만원 정도 된다. 이 부분하고 똑같죠? 약 90만원 된다. 월 소득은 약 360만원이다. 이것이 바로 주택 구입 부담지수 10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대구 주택 구입 부담지수는 72.3이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은 65만원 정도 될 거다. 소득이 360만원이라면. 자, 이거 공식에 맞춰서 대입해 볼게요. 원리금 상환액, 까만색으로 해볼까요? 원리금 상환액이, 아니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원리금 상환액이 노란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0만원. DTI 25%, 0.25 적용하고 중간 가구 소득 360만원 적용했습니다. 대구는 요때가 100%니까 대구는 100%가 아니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72.3%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의 원리금 65만원 정도 된다면 이게 90만원이 아니고 요 금액이 65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다시 주택금융연구원이 중간 소득을 460만원 정도로 잡았다고 봐줘요. 460만원으로. 그러면 한 달에 90만원을 갚아 나간다. 여기 소득 460만원, 월 90만원씩 갚아 나간다. 그러면 대략 한 78.2%가 되거든요. 주택금융연구원이 중간 소득을 460만원으로 잡았다면은 90만원 해서 계산해보면 78.2% 되는 거 좀 전에 확인하셨죠? 아마 이 소득을 460만원이 아니고 계산할 때 480만원 정도로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대략 뭐 한 74, 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실질소득 360만원을 넣고 따져보면은 주택 구입 부담지수 100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이 가구, 4인 가구 중위 소득을 명시를 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운 자료였어요.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제가 요 수치를 활용하기도 하고 요 수치를 활용하기도 하고 약간 오락가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 3% 살짝 넘는 수준이라는 것,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대구 집값 싼 거야 비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요 KB지수인데요. 최근의 지표를 보면 KB지수 중위 가격은 인천이 1위, 대전이 2위, 부산이 3위, 대구가 4위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올해 들어서 집값이 좀 조정을 받는 사이에 여기 타 지역들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럼 대구가 원래 순위가 어느 정도 됐느냐? 지금 4위죠?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느 정도가요? 박근혜 정부 시절인가요?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구의 집값이 강하게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역시 중에서 1위의 위험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박근혜 정부 시절 이전에 그 대구의 엄청난 미분양 사태와
그 가격 조정이 있었을 때 대구의 집값 13년 4월이네요. 이때 대구 아파트 중위 가격이 광역시 중에서 5위였네요. 5위. 5위였다가 1위도 되었다가 지금은 4위 수준. 이때의 영광을 2015년 이 무렵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꾸 키 맞추기를 하러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5위에서 3위로 왔으면 4위로 왔으면 이 정도면 뭐 적정 수준인가요? 아니면 좀 더 올라야 되나요? 네. 근데 아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그 자료를 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활용한다고 했어요. 한국부동산원에 가보니까 부산은 3억 한 3천만 원 정도, 대구는 3억 3,700만 원. 부산보다 대구가 더 높아요. 올해 들어서 조정을 좀 거쳤고 부산은 상승을 더 많이 해서 아마 역전이 되었을 텐데 부동산원 자료가 반영이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부산은 3억 8,700, 대구와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중위 가격이 올라 버렸네요. 한국부동산원 자료 활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위 소득을 요거는 한국은행 자료죠. 한국은행 자료로 넣어서 계산했습니다. 열심히 계산했어요. 근데 중위 주택 가격을 KB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수정합니다. 4인 가구 소득은 대구 365만원, 중위 소득 가구 365만원. 요 자료는 한국은행 자료,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자료, 중위 주택 가격은 KB 자료. 또 이거 또 망했네요. 이 자료 또 망했어요. 실컷 다 계산해놨는데 이거 망했어요. 자, 이제 제대로 된 자료입니다. 한국은행 2020년 4인 가구 기준으로 대구는 365만원, 월 365만원, 대출금리는 3.26%, 그때는 아마 3% 좀 덜 됐지 싶어요. 여기 수치가 오락가락합니다. 중위가격주택은 대구 3억 3,700만원, 부산 3억 2,900만원. 요거 보면은 뭐 부산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대구는 왜 이렇게 안 올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구도 비싸죠. 주택구입 부담지수 73.4%. 그리고 또 가장 최근 자료 반영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원리금 부담액이 얼마나 되냐 보니까 소득의 18.3%, 67만원. 그래서 소득에서 원리금을 제하고 나니까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남은 돈이 298만원인 겁니다. 타 도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천이나 대전 또 다른 도시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구의 삶이 조금 더 궁핍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주택금융연구원에서는 중위소득 가구를 이 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480만원 정도로 잡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리금 부담을 88만원 정도 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행 자료를 넣어보면은 중위소득가구가 365만원 밖에 안 돼요. 여기 주택구입부담지수 나머지는 다 고정해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계산해보면은 원리금이 67만원 밖에 안 돼요. 이 자료를 섞어서 다시 한번 혼합해서 추정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집을 구매하는데 얼마만큼 돈을 부담하는가, 이 소득의 18.3%가 맞는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국은행 자료, 소득은 한국은행 자료를 가져와 볼게요. 365만원. 이 자료가 제일 정확한 자료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 표준 대출금리는 좀 이전 자료인데 3.01%, 중위가격 아파트 한국부동산원 자료 3억 3,700만원, 대출금액 LTV 48% 정도 해서 대략 뭐 1억 6천만원 정도 대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리금 부담은 요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의 자료 88만원 부담하는 걸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24%가 됩니다. 즉 좀 보정해보면은 이 소득값을 보정해보면은 약 100만원 정도,
약 100만 원, 죄송합니다. 약 100% 정도. 주택 구입 부담지수가 100% 정도 된다. 이 계산은 예전에 나온 수치라서 소득의 4분의 1 정도를 갚으면은 그것이 바로 주택 구입 부담지수 100%였죠. 또 한 가지를 또 변수가 또 있습니다. 이 금리는 똑같이 나가요. 이 나가는 돈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실질 소득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 혼합 추정 소득이라는 것은 이 세금 내기 전에 이 연봉을 기준으로 아마 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연봉 말고 여기 월급이었습니다. 월급. 제가 잘 나타내기 위해서 좀 잘랐는데 월급 365만 원 받는 사람 넣어봤어요. 실수령액은 한 328만 원 정도 됩니다. 328만 원. 실수령액의 328만 원. 이자는 원리금은 88만 원 정도 나가는 상태다. 그러면 소득의 약 한 27% 정도를 주택을 구입하는데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실수령액 328만 원인 가구가 88만 원의 주택 구입 관련 원리금을 부담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240만 원 정도 된다. 물론 소득은 뭐 왜 이렇게 적어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 한국은행 자료니까 그냥 참고로 봐주시고요. 소득 대비 집값 대구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대구 집값이 싸 보이나요? 소득 대비로 하면 결코 집값이 싸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부산에도 밀려, 대전에도 밀려, 인천에도 밀려 갈 곳이 없어 보이는데 소득을 놓고 보자면 결코 싸 보이지는 않네요. 어디로 키 맞추기를 하러 갈까요? 시청 감사합니다.